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목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고 있다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바른 자세로 고쳐 앉아 봅시다. 오른쪽에 쥐가 많이 나요. 가끔씩.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때는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오고. 그럭저럭 이래 아파도 참고 살았지. 근데 뭐 이제 갑자기 이 다리를 못 쓰겠는 게라 그렇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에서 꼬리 부분까지 총 26개의 뼈로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척추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손상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척추는 이제 크게 목, 가슴 또 허리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젊으셨을 때는 이제 주로 다치거나 또 자세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관절이나 혹은 디스크 또 인대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나 내지는 이제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 불리는 척추가 망가지면 다른 신체 부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척추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사람의 중심이죠. 완전히. 허리가 망가지면 아마 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래 진짜 안 아프게 내가 진작에 좀 할 거로 싶은데 그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돼. 사진을 찍어봐야 돼. 노령 인구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한 고민거리로 떠오른 척추 질환.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몸의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대표 원장과 함께 척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희 씨는 어느 날부터 허리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직업 특성상 오랫동안 앉아 있어 그런가 싶었지만 통증이 다리까지 퍼지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작년 4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이렇게 다리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술 전엔 여러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건 잠시뿐이었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하며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방 거기도 한 몇 군데 갔었고 또 이제 통증 클리닉 일하는 곳에도 몇 군데 갔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때 그 순간뿐이고 갔다 오면 계속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가 한 3, 4개월 정도 치료는 계속 하러 다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좋은 경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틈틈이 관리한 덕분이죠. 척추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 구조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팔이나 다리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증상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위마다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19 이렇게 실리가지 않았으면 계속 밀은 떨고 참 참고 있었을 건데 수술하고 있는데 너무 결과가 좋고 해서 저는 하루속히 빨리 원인을 알아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미루지 말고 확실한 원인을 알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한 환자 중에는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 경비 일을 해온 조영철 씨는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요. 증상이 나아지자 치료를 관뒀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담이 온 줄 알고
엑스레이 찍은 상태에서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척추 협착증이란 그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오른쪽에 쥐가 많이 나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때는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쥐가 많이 나니까 아마 집사람이 많이 주물러 줬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증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달랐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다리 통증을 유발했던 겁니다.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발끝에도 이런 막 꼬집어주고 이런 증상을 어때? 뭐 그게 쪽에서 풀리면 이제 좀 덜 아픈 거고, 그래 안 풀리고 있으면 이게 아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정하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통증 클리닉 들고 가가지고 또 주사 한 번 맞고 몇 번 한 2번 맞았는가 봐요. 그래 맞고 또 괜찮대.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지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아픈데 안 그래요.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된 이상 치료를 미룰 순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불편해서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마디가 다 안 좋으세요. 지금 한 4군데 정도가 다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요추 허리뼈고요. 밑에는 천추 그리고 이제 흉추 쪽이 있고 요 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통증이 뭐 물론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열구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편하실 거고 다음 날 바로 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약간 다리가 좀 힘이 좀 빠지셨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 발목 힘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오른쪽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그러신 상태였는데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는지 아마도 이제 협착증이 좀 의심이 됐고 정밀 검사 이제 즉 MRI 검사를 해보니까요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4마디가 되게 심한 협착증이 있으셔서 엔간하면 증상이 다 있는 부위를 다 치료해 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심한 그런 환자셨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진 상태로 내원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는 더 이상 뚜렷한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에 앞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장병이나 혈관 질환 등 내과적인 문제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노년 환자에게 특히 필요한 검사입니다. 다행히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씨에게 시행할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허리 뒤쪽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2개 뚫고 한쪽에는 내시경을 삽입해 시야를 확보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하죠. 기존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하나의 구멍에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구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 단점을 보완한 치료법으로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죠.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증상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2번부터 천추 2번까지 양쪽으로 신경기를 다 충분히 내시경으로 열어줬고요. 환자분 이제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경과가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이제 수술 후에 또 MRI도 찍어보고 해서 그 수술 전하고 후를 좀 비교해보고 후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재활 치료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좁혀져 있던 통로를 넓혀 신경이 지나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은 만큼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자주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원래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죠.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뼈 사이에 이제 완충 작용을 하는 이제 디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요 디스크가 무리가 가게 되거나 혹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요 디스크에 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면서 디스크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통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다리까지 저리고 불편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엉치부터 아프기 시작할 때가 많고요. 또 허벅지나 종아리, 그리고 발목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걷기도 좀 힘들고 다리 올리기가 좀 힘든, 그래서 계단이나 이런 데도 오르기 힘들, 보행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다리 저림도 없고 어디 아픈 쪽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개운해요. 아주 술이 잘 됐어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니, 많이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많이 걷고 운동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 수술보다도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중심이죠. 완전히 허리가 망가지면 아마 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노춘자 씨는 오래전부터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고 다리를 절지 않으면 걸음을 뗄 수가 없었죠. 3년 전 사고로 골절된 골반을 치료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수술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버텼습니다. 허리 이거는 옛날부터 이 골반 수술할 때 협착증이 있다고 골반 수술 나서 수술하자 하는 거로 돈이 없어서 그냥 이거 뽑아버려가 이것만 수술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럭저럭 이래 아파도 참고 살았지. 근데 뭐 이제 갑자기 이 다리를 못 쓰겠는 게라 그렇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다 2달 전부터 오른쪽 발끝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죠. 이른이 넘은 나이인데다 예전부터 있던 협착증을 방치한 탓에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치료를 안만 해도 안 나서니까 이 물리치료 하는 데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대. 그래 사진 찍었기는 그래 이제 허리 때문에 그렇다 안 하니. 뒤늦게라도 용기를 낸 노춘자 씨에게 시행할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지 않아 수술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죠.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뭐 안 좋은 여러 마디 고개 꼼꼼하게 다 고쳐 드릴 테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선 다양한 검사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 검사와 엑스레이, MRI 검사 등으로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신경의 눌림 정도를 확인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나쁜 경우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노춘자 씨 같은 고령 환자의 경우 전신 마취를 하거나 수술 시간이 긴 치료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릅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수술 집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너무 심하셨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MRI 검사, 정밀 검사를 통해서 MRI를 보니까 신경계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부위에도 심한 협착증이 있어서 아마 좀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하셨던 상태고, 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도 많이 받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전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오자마자 바로 뭐 수술을 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심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국소 마취 후 수술을 진행합니다. 증상이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터라 신경 통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두꺼운 인대와 관절의 골극 등을 제거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개 수술을 하면 그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회복 기간도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았는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 빠르게 치료하는 내시경 수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신경이 눌려있던 이제 소견이 보이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이제 두 군데는 이제 양쪽으로 신경길을 충분히 열어줬는데 바깥쪽 나가는 보통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안쪽에 신경 나가는 길 다 내시경을 열어주고 또 바깥쪽 나가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신경길 열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나부터 아마 바로 보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경과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신경이 원활하게 지날 수 있도록 꽉 막혀 있던 공간을 넓혀줬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평소 노춘자 씨의 건강에 걱정이 많았던 딸 현주영 씨는 수술을 무사히 끝마친 엄마의 밝은 얼굴을 보고 마음을 한시름 놓습니다. 앞으로 편하게 걸어다닐 생각을 하니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 기쁘죠. 엄마가 안 아프니까 제일 편하고 나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자주 못 와서 신경도 쓰이는데 이제 편하게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래 진짜 안 아프긴 내가 진작에 좀 할 거로 싶은데 그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돼. 사진을 찍어봐야 돼.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종료된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운동으로 근력을 길러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수술적 치료만으로 다 좋아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멀쩡했던 환자분도 이제 수술할 정도로 안 좋아지는데 당연히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서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전문의랑 상의를 하면서 생활 패턴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은 물리치료나 혹은 뭐 약물치료 또 도수치료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환자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화 씨는 걸을 때마다 허리에서 힘이 빠지고 다리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평소 좋지 않은 무릎 관절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7분만 걸으면 또 무릎 관절이 와가 무릎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거 관절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는데 또 관절은 관절대로 그렇고 허리 힘도 없고 한쪽을 기울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왔죠. 그 수술 단계는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시술하면 되겠다 하고 목은 뭐 그냥 치료하면 되네. 심한 건 아니고. 문제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조직인 디스크가 손상을 입으면서 척추뼈 사이로 나와 주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다행히 두 군데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MRI에서 보니까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추 5번, 6번, 7번에 심하지 않은 디스크가 좀 있었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뭐 목보다는 약간 좀 심한 4, 5번에 디스크가 좀 있으셔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신경 주사 치료로 보통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치료로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해서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 심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한 후 낮은 열을 쏘아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치료합니다. 조작이 간단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에는 신경 차단술을 진행했는데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 주변에 얇은 특수 바늘로 약물을 도포해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을 줄여줍니다.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이제 디스크 안쪽에서 과도한 열이 생기지 않게 카테터 안에서 계속 물이 돌면서 냉각을 시키면서 충분한 고주파가 공급이 돼서 디스크의 크기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디스크 주변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도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디스크가 좀 어느 정도 심한 경우, 뭐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사용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피하면서 훨씬 좋은 효과를 날 수가 있고요. 기존의 보존적 치료 방법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디스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취미 활동 좀 하면서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도 하고 뭐 노래 교실도 가고 그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부인 유경림 씨는 3, 4년 전부터 목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어깨와 손, 머리까지 퍼졌죠. 집안일은 물론이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손저림하고 이런 게 어깨가 많이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머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활할 때는 그냥 아파도 아픈 대로 이렇게 하겠는데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이어오다 약 한 달 전에 비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통은 사라졌지만 다른 증상들이 남아있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했죠. 통증의 주요 원인은 추간공에 있었습니다. 목뼈의 몸통과 관절 사이엔 신경이 척추 바깥으로 나오는 출구인 추간공이 있는데요. 신경이 이곳을 지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그 6번, 7번 그리고 여러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있었고요. 특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길 바깥쪽으로 나가는 추간공이라는 곳에 협착증이 좀 심하게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경길을 좀 열어주었고요. 수술도 짧은 시간에 빨리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퇴원도 가능할 겁니다. 평소 집안일을 하면서 목을 구부린 자세를 자주 취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고통을 꼭 안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서 지금까지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뭐 고통을 꼭 안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통증을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이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목 디스크 질환도 뭐 허리 디스크 질환하고 비슷한데요. 과도하게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혹은 목을 좌우로 자주 이제 회전을 시키시는 분들, 일하시는 직업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경부통, 이제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 날개 축지 통증, 손저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젊은 나이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에서 목 디스크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전 연령에 이제 고루고루 목 디스크 질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원장이 수술한 지 4일째가 된 조영철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좀 걸어보시고 하니까 좀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걸어보실래요? 좀 편하네. 걷는 것도 훨씬 좋아졌네요. 왼쪽은 좀 어떠세요? 왼쪽 다리는? 왼쪽? 괜찮아요? 오케이. 막 여러 군데 좀 해서 발목 쪽으로 올려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좀 앉아볼게요. 거기다 앉아보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걸어보실 수 있을까? 오른쪽 혹시 좀 어때요? 수술 3일차가 된 노춘자 씨의 병실도 찾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과가 좋습니다. 관리만 잘 해준다면 금방 편안하게 걷는 날이 오겠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환하게 웃는 방법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에서 이상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건데요. 행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를 먼저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를 위해서 와서 병원에 내원했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진단되는 게 훨씬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검사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치료를 먼저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 좋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되면 치료가 쉽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의사분들의 어떤 생각을 좀 따라주시는 게 훨씬 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